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NFT가 핫하기도 하지만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요, 바로 다가오는 연결의 미래, 차세대 연결이라고 하죠. 메타버스, 바로 이 메타버스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 NFT이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나 메타, 페이스북의 지금 이름이죠. 옛날 페이스북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모든 기업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메타버스는 차세대 연결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 방식의 표준이요, 메타버스로 가게 되면 이런 기업들 역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비즈니스에서 나오게 되고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NFT와 메타버스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건축을 할 때는요, 그냥 토지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집을 제대로 설 수 있게 기반을 다지는 토목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단단하게 다진 토대 위에 집을 지어야 집이 탄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NFT가 메타버스라는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메타버스에서 경제활동의 전제가 되는 디지털 소유 증명이 먼저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뢰감이 생겨서 거래가 일어나고요,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NFT는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소유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은 누구 것이냐가 굉장히 명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커에 의해서 그 자산이 털려도요, 그리고 개발사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내 디지털 자산을 삭제해버려도요,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타인에 의해서 존재가 부정되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신뢰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NFT는 메타버스 상의 거래에 신뢰를 불어넣는 전제입니다. 내가 산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장이자 내 것이 틀림없다 라는 증명인 거예요. 이런 것이 탄탄히 깔려야 메타버스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세상이 오기 전에 NFT는 먼저 와야 하는 것이죠. NFT로 탄탄하게 수도관도 깔고요, 토대도 다지고, 그래야지 그 위에 건설하는 메타버스란 집이 굳건할 수가 있거든요. 메타버스와 NFT가 같이 이야기가 되고요, 발전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암호화폐와 NFT의 관계를 헷갈려 하십니다. NFT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니까요, 암호화폐 이퀄 NFT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NFT는요, 디지털 자산 증명의 기술이자 소유권 증명인 거고요. 그 결과로 디지털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장된 뜻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말로 쓰일 때가 있는 것 뿐이에요. NFT 기술은요, 2세대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을 활용해 생성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디지털 파일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붙이는 것이 NFT화하는 것인데요. 이 작업을 민팅이라고 칭해요. 민트에는 박하사탕이라는 뜻도 있지만 화폐를 주조하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처음 NFT가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처음 설계된 NFT 판매 플랫폼이나 시스템들이요, 이더리움으로 주로 거래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는 다른 암호화폐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전히 NFT 거래의 주류는 이더리움이에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암호화폐니까 화폐의 안정성과 호환성도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요, 역설적으로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이더리움이 유용하게 쓰이다 보니까 쓰임새가 많은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가치를 더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문제는요, 민팅을 하거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민팅을 할 때 이더리움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가스비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는요,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더리움의 영문 철자 앞부분이 이더인데요. 그게 석유화학 물질 에테르와 표기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이요, 이것을 장난스럽게 이용해서 수수료 비용을 가스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영미권에서는 주유소를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화폐를 주조할 때 가스비를 내게 된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블록을 설정하고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으로 참여해 주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줘야지 참여할 보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증에 참여하는 것을 채굴이라고 하고, 채굴하는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지불하는 것은 보증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낸 수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보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보증을 할 사람이 그보다 적으면 가스비는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면서 한번 민팅하는 비용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론칭되는 NFT 플랫폼들은 이더리움보다는요, 훨씬 싼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체 체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이더리움 체인에 새로운 그룹을 형성해서 우회하는 사이드 체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스비가 저렴하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민팅하는 플랫폼에 따라서요, 가스비가 저렴하게 내려가거나 아예 가스리스, 그러니까 무료로 민팅을 해주는 곳도 있긴 합니다. 다만 거래가 활발하고 호환성 좋은 곳, 그런 곳 거래소는요, 가스비가 여전히 비싸요. 또 하나 NFT 거래 시 비용이 따로 드는 곳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NFT가 거래될 때요, NFT 거래소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돼요. 대표적 거래 사이트인 오픈시의 거래시장 수수료는요, 팔린 값의 2.5%입니다. 이건 역시 암호화폐로 지불하게 되죠. 보통 플랫폼들은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NFT를 산 사람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등 여러 유인책을 제공하는 데 비해서요, 오픈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사실 오픈시는 그런 것을 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와서 거래를 하거든요. 블록체인 전문 체인인 더 블록에 의하면요,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면 8월 한 달 동안 전체 NFT 거래량이 23억 달러인데요. 그중 오픈시에서 22.3억 달러가 거래되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오픈시는 단순한 거래 시장만 제공하는데도요, 수수료를 2.5%나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장 비중이면 사실 그럴만하기도 하죠. 이런 독점적 질서가 무너져서요,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요, NFT 거래 활성화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